76번째 RRLab 바이위클리 렉처 시간입니다. Getting Started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바라건대 좀 마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레이즈는 MVC의 그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리퀘스트에서 리스폰스까지 이르는 그 사이클이 MVC가 절대적으로 기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URI를 가지고 라우터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URI에서 어떤 컨트롤, 어떤 액션을 호출해야 될지 알려주고 그 액션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뷰를 렌더링해서 리스폰스 객체에 담아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MVC가 뷰를 만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일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데 그때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ORM, 액티브 레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객체에 담아서 이제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레이즈 가이드에 Getting Started에 있는 샘플 프로젝트에는 아티클 모델하고 그 다음에 코멘트 모델 두 개의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클 모델은 간단하게 타이틀과 텍스트란 두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모델은 오늘 코멘트 모델 만들어서 아티클 모델에 연결을 하는 그런 이제 할 건데요. 코멘트 모델은 코멘트를 작성한 사람, 그 다음에 코멘트 내용, body, 그 다음에 article underbar id, 인티저로 해서 foreign key를 만들어서 아티클 모델에 연결하기 위한 foreign key가 되겠죠. 그래서 아티클과 코멘트는 has many belongs to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티클 모델에 보면은 has many commen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모델에는 belongs to article이 있죠. belongs to article과 has many comment 이 두 개의 어소시에이션이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과 모델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라우팅 레벨에서도 이런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라우트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라우트 파일에 네스티드 라우팅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티클과 커멘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티클하고 그다음 아티클 언더바 아이디가 심볼로서 다이나믹 심볼로서 세그멘트에 다이나믹 심볼로서 정해지면 이게 파라미터 아이디, 파라미터 키로 값이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리소스 라우팅에서 만들어지는 기본 7개 패치 메소드가 들어가면 이제 8개가 되겠죠. 7개의 라우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티클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늘 할 내용에서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아티클을 이제 만들고 CRUD죠. 만들고 읽고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하면서 결국 이제 폼에서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에디트하는 두 가지 폼 태그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new와 edit 액션에서 결국 공통되는 폼을 별도의 파셜 템플릿을 빼가지고 하는 작업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파셜 템플릿이고 파셜 템플릿은 파일 이름 자체에 맨 앞에 언더바가 들어가죠. 특징적으로. 그래서 언더바 이름이 들어가는 HTML, ERB 파일은 레이즈가 이게 파셜 템플릿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파셜 템플릿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호스트 템플릿이라죠. 호스트 템플릿에 있는 인스턴스를 그대로 불러다가 쓸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인증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으로 HTTP Basic Authenticate With라는 그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인증 시스템을 사용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예, 그럼 바로 그냥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개, 요까지 작업을 했었죠. 아티클을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쇼 템플릿에서, 쇼 액션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 요거까지 했죠. 이후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시지? 벌써 10분 만에 끝내야겠구나. 자, 지금 이제 현재 인덱스 액션에서 보여주는 그 뷰 템플릿이죠. 지금 왼쪽에 타이틀, 그 다음에 내용은 지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생성 날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각각의 레코드에 대해서 링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세 개의 링크가 있겠죠. 쇼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에디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세 개의 링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HTML ERB 아티클의 인덱스 액션에 뷰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테이블 컬럼을 하나 만들죠.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 액션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요. 자, 여기에 세 개가 필요하겠죠. 세 개가 필요하고 그 세 개는 각각의 링크가 되겠죠. 링크가 되겠고, 그래서 처음 링크는 쇼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디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디스트로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쇼는 쇼 액션을 콜하기 위한 그 패스 헬퍼 패스 헬퍼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쇼는 하나만 보이는 아티클 패스에다가 그 다음에 아티클 객체의 ID 값을 넘겨줘야 되죠. 여기서는 아티클스 each의 블록 변수로 넘어간 아티클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티클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는 에디트 아티클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티클 객체를 넘겨주면 되겠고요. 자, 디스트로이는 조금 방식이 조금 이제 복잡하죠. 삭제할 때 미리 이제 컨펌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우선 아티클 객체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할 HTTP 버브 중에 이 딜리트 메소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중에 메소드 옵션 중에 메소드 옵션을 지정해서 딜리트라고 메소드 옵션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펌을 하기 위한 컨펌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파라미터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방금 만들었던 게 데이터 액션하고 각각의 링크들이 데이터 액션에 필요한 링크들이 만들어졌죠. 쇼를 한번 볼까요? 쇼를 보면 쇼는 제대로 연결되죠. 쇼 액션에서 뷰가 쇼 뷰 템플릿 보이고요. 에디트를 보겠습니다. 자, 에디트를 보니까 지금 현재 뭐라고 컴플레인 하냐면 액션이 없다고 컴플레인 하죠. 그러면 아티클스 컨트롤러에 에디트 액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에디트 액션이 있나 봤더니 없군요. 그래서 에디트 액션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시 리프레시 하니까 이번에는 뷰 템플릿이 없다고 컴플레인 합니다. 그래서 뷰스 디렉토리에 가서 아티클스 디렉토리에서 만들어 줘야겠죠. 에디트 html.erb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게 지금 뭐로 해놔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edit.html.erb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 지금 아무것도 뷰 파일에다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에디트 할 수 있는 폼이 보여야겠죠. 폼.
그래서 이 폼은 인덱 new 템플릿 파일에 있는 이 폼을 우선은 카피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이건 에디트가 되겠죠. 에디트가 되고 이거는 삭제해 버리죠.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폼4에서 넘어가는 URL이 U하고는 다르겠죠. U하고는 다를 겁니다. 여기서 넘어갈 때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업데이트 액션을 여기다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보느냐 하면은 여기서 레이크 라우츠를 해가지고 보면은 아티클스에서 업데이트 부분이 있죠? 네, 업데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부분에 보면은 지금 뭐 푸시 있죠, 푸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클스 다음에 아티클스 아이디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HTTP 버브는 푸스로 해줘야겠죠. 원래 이제 폼에서 디폴트는 포스트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헬퍼 메소드를 써가지고요. 아티클 패스 그 다음에 여기서 아티클 하게 되면은 되겠고 이때 넘겨줘야 될 게 메소드죠. 메소드를 풋을 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에디터에서 넘겨준 이 아티클에 대한 인스턴스 아티클 변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에디터 액션에서 그 아티클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아티클의 객체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티클에서 일단 찾아야겠죠. 그래서 파람스 아이디로 해서 아티클을 하나 잡아줍니다. 그래서 뷰에서 보면 일단은 녹화하면서 오타가 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디트 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을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고 다시 이번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제대로 간 거죠. 이제 업데이트 액션을 이제 콜을 하려고 했더니 업데이트 액션이 없다고 제가 컴플레인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액션을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없네요. 업데이트를 액션을 하나 추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해당 그 아티클 객체를 하나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티클이라는 인스턴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똑같이 아티클 find 찾아가지고 파람스에 넘어온 id 값을 넘겨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에 이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있죠. 업데이트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아티클 파람스 넘어온 것들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아티클 파람스라는 스트롱 파라미터를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업데이트에다가 아티클 파람스를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그 다음 리디렉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디렉트 to 해서 저장이 되고 나서 show 액션의 뷰 템플릿을 보여주는 쪽으로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아티클 테스트 아티클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옵션 중에 노티스라는 옵션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노티스 옵션은 프레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넘겨줘서 다음 콜되는 뷰 단에서 뷰 템플릿 파일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옵션 넘겨주고 이제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거는 업데이트해서 응? 뭐라고요? 업데이트 오타 나왔어요? 이게 참, 네, 미안합니다. 아티클, R이 들어가고 있구나. 예, 그러면 수정이 됐네, 그죠? 수정해서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그 노티스 했던 그 메시지가 안 보이죠? 저장하고 나면 보여주면 좋겠죠, 여기서. 저장한 다음에 보여지는 쇼 템플릿 파일의 상단에 저장이 제대로 됐다는 메시지가 보여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쇼 뷰 템플릿에다가 그 프레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걸로 삽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는 이 상단에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 프레시가 있으면은 보여주면 되죠. 프레시가 있으면 자, 여기서 딥 태그를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프레시 노티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약간 모양을 좀 주려고 하면 되겠는데 시간이 벌써 20분 다 됐네. 근데 대건님 오셨어요? 네, 여기 아, 저기 예, 프레시 보이는 것까지만 하죠. 오늘 조금밖에 못했네. 그래서 요거 프레시 딥텍 아이디 하나 주고요. 프레시 메시지 하나 주고 요거는 이제 에셋 스타일 시트에 아티클 CSS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프레시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 보드를 하나 주고요. 색깔을 뭐라 할까? 블루로 하고 블루로 하고 그 다음에 패딩은 한 2인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에디트해서 저장하고 저장하면 이렇게 상단에 프레시 메시지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해서 인덱스로 넘어가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